안녕하세요. 이지펜 인문교양 한 스푼의 진아입니다. 강화도 조약으로 강제로 문을 열게 된 조선. 하지만 좌절만 하고 있지는 않았습니다. 비록 시작은 강제였지만 적극적으로 서양의 문물을 배우고 우리 것으로 만들려는 움직임이 일기 시작하는데요. 오늘은 일본으로, 청나라로, 그리고 마침내 태평양을 건너 미국으로 향했던 사절단, 수신사, 영선사, 신사유람단, 보빙사의 이야기를 통해 조심스럽게 피어오르던 개화의 불씨를 따라가 보겠습니다. 김쌤과 함께합니다. 네, 안녕하세요. 김쌤입니다. 조선의 문을 연 강화도 조약 제2조에는 양국 정부는 수시로 사신을 파견하여 교제 사무를 토의한다는 내용이 있습니다. 이것이 바로 일본에 파견된 수신사의 법적 근거가 됩니다. 원래 조선과 일본은 통신사라는 이름으로 외교 관계를 이어오지 않았나요? 네, 하지만 일본이 자신들의 왕을 일황으로 칭하는 문제와 대원군의 쇄국 정책으로 사실상 단교 상태였죠. 수신사의 파견은 이 관계를 복원한다는 의미가 있었습니다. 1876년 4월 김기수를 대표로 하는 1차 수신사가 일본으로 떠납니다. 외교 사절로서 일본을 방문했는데 그들이 본 일본의 모습은 큰 충격이었다고요. 그렇습니다. 김기수는 귀국 보고서인 일동기유에 그 충격을 생생하게 남겼는데요. 특히 고베에서 도쿄로 갈 때 탔던 화륜차, 즉 증기기관차에 대한 묘사가 아주 인상적입니다. 제가 잠시 읽어드리겠습니다. 그들의 마차는 화륜차라 불렸다. 말이 끄는 것이 아니라 증기를 이용해 움직인다고 하는데 거대한 집 여러 채가 연결되어 있었다. 그런데도 그 속도는 매우 빨라 천둥번개처럼 움직이고 비바람처럼 날뛰어 1시간에 300, 400리를 달린다고 한다. 집안은 매우 편안하여 조금도 요동치지 않는다. 담배 한 대 피울 동안 90리 길을 움직인다고 하니 가히 기절할 노릇이었다. 담배 한 대 피울 동안 90리, 약 35km를 간다니 정말 기절할 만하네요. 1880년에는 김홍집을 대표로 2차 수신사가 파견됩니다. 이때는 단순히 일본의 발전상을 보는 것을 넘어 불평등한 조약을 개정하고 쌀 유출을 막는 방안을 논의하는 등 구체적인 임무가 있었죠. 그리고 이때 김홍집이 가져온 책 한 권이 조선 전체를 뒤흔들게 됩니다. 아, 그 유명한 조선 책략이군요. 네, 당시 일본에 있던 청나라 외교관 황준헌이 쓴 책인데 핵심 내용은 러시아의 남하를 막기 위해 조선은 친중국, 중국과 친하게 지내고 결일본, 일본과 결속하고 연미국, 미국과 연합해야 한다는 것이었습니다. 그러면서 서양 기술을 배워 부국 강병에 힘써야 한다는 조언을 담고 있었죠. 이 책 때문에 나라가 발칵 뒤집혔죠. 영남 만인소 사건 말입니다. 그렇습니다. 영남의 유생 이만손 등이 1만 명의 서명을 받아 사악한 책을 가져온 김홍집을 처벌하고 책을 불태우라는 상소를 올린 겁니다. 하지만 반대로 고종은 이 책을 읽고 개방과 개혁 의지를 더욱 굳혔습니다. 그리고 그해 12월 개화정책을 총괄할 기구인 통리기무하문을 설치합니다. 이 통리기무하문을 통해 고종이 제일 먼저 한 일이 바로 서양 문물을 본격적으로 배우기 위한 사절단 파견이었군요. 네, 바로 1881년에 일본으로 보낸 신사유람단입니다. 이전의 수신사가 외교 의뢰에 가까웠다면 신사유람단은 이름 그대로 서구 문물을 본격적으로 보고 배우겠다는 매우 적극적인 의지의 표현이었죠. 다만 위정척사파의 반발이 너무 심해서 모든 계획을 비밀리에 진행해야 했습니다. 70여일 동안 일본의 주요 국가기관을 시찰하고 돌아와서 100여 권에 달하는 보고서를 썼다고요. 네, 고종은 이들을 개화정책의 핵심 인재로 등용했습니다. 같은 해 9월에는 신무기 제조법을 배우기 위해 청나라로 영선사를 파견합니다. 김윤식을 대표로 유학생과 기술자 등 수십 명을 보냈죠. 이들은 화약 제조법이나 기계 조작법 등을 배웠군요. 네, 비록 경비 부족과 이모군란 발발로 조기 귀국해서 기대만큼의 성과는 거두지 못했지만
이들이 돌아와 1883년 근대식 무기 공장인 기기창을 세우는데 큰 역할을 했습니다. 일본, 중국에 이어 드디어 태평양을 건넙니다. 1883년 미국에 파견된 보빙사로군요. 네, 바로 이분들입니다. 전년도에 맺은 조미 수호 통상 조약에 따라 미국 공사가 조선을 다녀간 것에 대한 답방 형식이었습니다. 민영익, 홍영식 등이 사절로 가고 6일준 같은 인재들이 수행원으로 참여했죠. 이들은 미국에서 무엇을 보고 왔나요? 40여일 동안 공장, 조선소, 병원, 신문사, 육군사관학교 등 미국의 산업과 사회 기반 시설을 둘러봤고 당시 대통령이었던 아서를 만나기도 했습니다. 특히 이 보빙사와 관련해서는 최초라는 기록이 많이 남아 있습니다. 어떤 것들이 있죠? 아서 대통령이 귀국길에 군함을 내주었는데 민영익 등 일부 사절단은 이 배를 타고 유럽 여러 나라까지 둘러보고 귀국했습니다. 가히 조선인 최초의 세계 일주라고 할 만하죠. 또 수행원이었던 6일주는 미국에 남아 공부를 계속해 조선인 최초의 미국 유학생이 되었습니다. 이분은 신사유람단으로 일본에 갔을 때도 남아서 공부했으니 최초 유학생 이관왕인 셈입니다. 우리가 잘 아는 서유견문의 저자이기도 하죠. 정말 대단하네요. 또 다른 수행원 변수는 훗날 갑신정변 실패 후 미국으로 망명해 메릴랜드 대학을 졸업, 최초로 미국 대학을 졸업한 조선인이 되었습니다. 이 보빙사의 경험은 이후 조선의 우편 제도를 도입한 우정국, 근대식 교육기관인 유경공원 등을 설립하는 데 큰 영향을 미쳤습니다. 수신사, 신사유람단, 영선사, 보빙사. 비록 시작은 위태로웠지만 이들의 경험이 조선의 관심을 세계로 돌리고 개화하지 않으면 안 된다는 자각을 심어준 계기가 되었군요. 네, 조정에는 여전히 위정척사파의 목소리가 높았지만 바로 이들의 발걸음 속에서 개화의 싹이 조금씩 움트고 있었던 겁니다. 오늘은 낯선 세계를 향해 첫 발을 내디뎠던 선구자들의 이야기를 나눠봤습니다. 김쌤, 감사합니다. 감사합니다. 이지펜 인문교양 한 스푼, 다음 시간에 다시 찾아뵙겠습니다.